네, 고향의 민경선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PPT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심의 내역이 해당 사항 없다라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2017년 9월 1일에 했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구성은 2018년 2월 1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왜 이렇게 실적이 없죠?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의원님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물론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2018년 9월 말까지 62건을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상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은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총 34건을 접수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처리를 하고 주택임대차를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는 실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 합리적인 예, 조정이나 해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쟁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조례 제정이 언제든지 아세요? 뒤에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세요. 네네. 2015년 7월 17일 날 됐습니다. 네. 네? 네. 전국 최초로 제정했어요. 네네.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당시 도시주택실장이 으름장까지 나왔죠. 이게 사법권 침해다. 제의 요구하겠다. 까지 으름장을 놨는데 결국 본회의를 통과되니까 경기도가 보도자를 냈습니다. 대표 발의한 저 민경선원 제의하고 경기도가 마치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라고 이렇게 대해서 특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은 2015년 7월 17일 날 됐는데 구성은 2018년 2월 2일 날 됐습니다. 결국 3년간 뭐 했습니까? 집행부가? 예? 3년간 뭐 했습니까? 3년 8개월이 걸렸어요. 3년 8개월. 구성하는데. 의원님 저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네네네. 보십시오. 서울시 조례 보십시오.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는 2010년 5월 9일 날 제정했고 구성은 2016년 9월 1일 날 했습니다. 경기도보다 1년 뒤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구성은 바로 4개월 만에 됐어요. 우리는 3년 8개월이 걸렸는데. 저희가 한번 좀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네. 아마 기간의 중간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2016년 9월 1일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고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지까지 냈습니다. 우리는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1년 동안 지금 8개월 운영했는데 정책은 의회가 선도해 가는데 집행부는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의원님 이거는 한번 아마 주택부서와 같이 아마 코워크를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의원님 지적처럼 조례 제정하고 향후의 운영상에 어떠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한번 팩트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네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예. 보십시오. 2017년 12월에 상담 사례지까지 됐어요. 서울시는요.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2017년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개월 만에 구성을 했는데 이건 잘한 겁니다. 근데 상가건물과 임대차 분쟁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늦게 구성됐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7월 17일에 됐는데
구성 또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보다 늦게 된 거죠. 2018년 2월에 됐으니까. 예? 5개월 늦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고요. 네.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면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위원회 오니까 기재위 오니까 느꼈는데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운영 계획 및 이런 것들을 심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경기도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대행해서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효율적 운영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둔다라고 해서 이 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련된 자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자문하고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상황 적립재원 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4개 조례에 근거해서 도재정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위원회가 이런 많은 것을 심의하는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 기조실의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네. 중요한 위원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합니까? 어떤 부실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네네. 2016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다 서면심의입니다. 대면심의는 0%입니다. 0%.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회를 열었는데 100% 서면심의. 의원님 뭐 서면 심의와 일반 대면 심의가 뭐 위원회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부실하게 된 거는 의원님 꼭 아니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위원회가 서면 심의가 이제 필요할 때 하긴 하는데 네네. 전부 다 서면 심의를 100% 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뒤에 보시면 조례에 제7조에 하면 조례 어디에도 서면심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서면심의를 했죠?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들도 이제 관련된 법률 자문 다 받아봤습니다만 그 위원회 관련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도 있고요. 관련 위원회 관련된 일반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의 그 정족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서면 심의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이 돼서 서면 심의를 한 거고 법적 절차상에 아무 하자는 없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100% 다 서면 심의를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향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어떤 이정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유권 해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서면 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위반. 서면 근거가 심의, 없는데 네. 그리고 다만 그러니까 지방자치행정과에서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출석 심의 의결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서면 심의합니다. 조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건이 경미한 경우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 그 판단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사안에 따라 아까 생각합니다. 조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사안 내용의 심의 내용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간이 다 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민경선 의원님. 고향의 민경선 의원입니다. 네. 임종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으면 서면심의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 거죠. 저희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후에는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서면심의 자체를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안 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의 소관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시작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 이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이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일단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관련 법적 근거에서 서면 심의를 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검토를 봤더니 저희 관련 조례에도 저희가 근거로 삼은 조례에도 서면 심의 의결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다 서면 심의한 거는 네. 저희들이 이 노력을 예, 좀 예. 부족하게 한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향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내용의 중요성이라든가 네네. 그런 안건의 그 향후의 그 심의의 그 숙련도 등을 위해서 제가 서면 심의를 가급적 줄이고 꼭 대면 심의와 필요로 한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고지해서 할 수 있게끔 예.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지난번에 서면 심의를 또 하겠다고 11월 2일 날 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적수 부족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서면 심의 규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11월 16일 날 대면 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회피 제척 의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들의 참석이 덜 된 관계로 네네. 특히 중요하신 우리 기조실장님부터 참석을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김미겸 부지사가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이었던 우리 실국장 세 분이 안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나름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거쳐가는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함께했던 5분의 의원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오히려 모범을 보이자 하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의원님 말씀에 저희 적극 동감합니다. 예. 네. 다음은 감사관 운영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감사관 운영이 단체장 눈치 보는 감사관제입니다. 그러니까 2층 버스 관련해서는 남기병필 지사 때는 예를 들면 의혹 제기를 2년 전에 했는데 의혹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나가지도 않더니 이재명 지사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의혹을 제기하니까 제기한 순간 바로 감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서울, 광주광역시, 세종시, 충남도, 제주도에서 지금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작년에도 이러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지사 때에 지적된 사안을
올해 초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 용역을 하든지 자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관실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12월에 추진 예정인 용역에 한 것은 좀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감사위원회가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서울시, 광주시, 뭐 충청도 이렇게 충청남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의 운영 상황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있을 그 용역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좀 담아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 충원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돼서인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우리 백성주 기관이 제가 필요하면 정보정책과는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1,470여 종 2만 1,000건의 발굴 개방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구축 상태입니다. 네. 2004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거론됐고 구축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미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미구축 사례를 들어보니까 2014년 행감에서 도의회 의견으로 초기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라 라고 해서 아직까지 미구축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대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부분이나 제대로 된 그 의원들도 숙지가 안 된 상황이고 공무원 대부분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이 된 시점인데 보십시오. 뭐냐면 아마 우리 정보와 기획관에서 이게 요청을 해서 정책 연구과제로 경기연구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시면 2016년 9월에 발행한 정책 연구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 정책 반영, 현안 적용 등 선순환 체계로 네. 조성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공개와 개방에만 관점이 있지 이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 반영에서 현안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용역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40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지만 31개 시군과 이 분석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가 구축하고 함께 쓴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에도 크고 좋겠다라는 게 이 분석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전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 개발 및 도입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고 또 서비스 맞춤형 도입으로 운영 성과 기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보된다.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안성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누가 답변? 예. 네, 의원님 예. 저기 규칙도 지금 미제정이 돼 있고 네네. 플랫폼 자체 사업도 없다라는 지적에 예. 대해서 의원님 제가 이제 아마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는 민간의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은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담당관 전담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의원님 지적처럼 독립된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한번 좀 저희들이 네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는 상권 영역 분석이나 뭐 안전, 재난 안전 관련된 거를 민간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 자체의 빅데이터를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좋은 거 네네. 그런 저 효용성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유무인데요. 네네. 시행규칙 유무도 실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3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규칙이 아직까지 제정된 것이죠. 문제는 왜냐하면 데이터는 수없이 나오는데 수집 구축할 때 어떤 그 표준 단위 블록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혼동이 되고 이것을 가공해서 할 때 상당히 이 비용이나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수원시, 남양주시, 오산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31개 시군과 논의하게 되면 되겠다고 보고요. 지금 용역 보고서에도 빅데이터 분석 관련 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분석 업무의 표준화, 산출물 품질의 일정한 수준 유지를 통해서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업무 표준화,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면 31개 시군도 이 표준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강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저기 당장 의원님 뭐 지금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검토를 해서 하고 규칙 같은 건 저희가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요. 알겠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서울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가 구축돼 있는데 우리는 뭐 빅파이 센터를 하고 있는데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는 자체 분석 플랫폼을 2010년 7월 14일부터 운영해서 분석 환경 고도화를 2단계를 완료했고 3단계 운영 고도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뭐 발굴이나 개방 부분은 월등히 경기도가 앞서는데 이 분석이나 여기서 활용하는 부분은 뒤처진다. 좀 반성을 하고 이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의원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